안녕하세요, 가오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주 수요일인 8월 10일날 드디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Z 폴드 4와 플립 4를 발매한다는 언팩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폴드 4 출시 기념으로 폴드 3에 대한 사용법을 간단하게 게임 파트와 일반 파트로 나눠서 사용기를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폴드 3 하고 나서 폴드 1에서 폴드 3로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저쩌다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폴드 4 출시 기념까지 왔네요. 벌써 거의 1년을 사용하고 있네요. 폴드 1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녀석이 처음 나온 폼팩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무겁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준 이 주름이 완벽하지 않다. 새로운 폼팩터기 때문에 주름이 완벽하지 않아서 싫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의 240만원 육박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벌써 3년이 됐지만 이게 이제 워낙 무겁기도 했고 여러가지 단점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이게 큰 화면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대만족하면서 썼고, 실생활에는 여기에 폴드 1은 자석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닫히는 소리도 좋았고, 이런 식으로 자석 대용으로도 가끔씩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족하면서 썼지만 워낙 이제 처음 나온 폼팩터기도 했고, 앞서 말한 대로 가격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외부에 활동할 때 보면 거의 쓰는 유저분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볼 수도 없었고, 폴드 3는 들어오면 폴드 3가 나오고 S펜이 이제 폴드 3 S나 노트 시리즈처럼 S펜을 큰 화면, 펼친 화면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가격도 200만원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를 체감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나가서 다니거나 이제 대중교통 타보면 양옆에 가끔 이제 폴드 유저분들이 다 앉아서 3명이 다 폴드를 쓰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폴드 유저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애플에 대항하는 칩셋 성능이 딸리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 더 분발해서 바이오닉 칩셋을 따라잡을 수 있는 칩셋을 하루빨리 발명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폴드 3 실사용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에서 게임 부스터, 여기 설정에서 게임으로 검색하면 런처나 부스터가 나오는데, 한때 논란이 됐던 GOS 온오프 기능을 넣어달라는 유저들의 요구가 많아서 삼성에서 One UI 4.0 이상에서 이제 이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게임을 설정해서 치고 게임 부스터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실험실에 들어가면 이제 퍼포먼스 관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온도 상관없이 ON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실험실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멀티 윈도우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게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크로클이나
원신이나 뭐 붕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리소스 업데이트 때마다 달라지고 있는 이제 명일 방주 이런 것들은 멀티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데, 이거를 켜놓으면 강제적으로 핸드폰 자체에서 폴드 3 자체에서 멀티 윈도우로 지원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 계속하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펼친 화면에서 커버 화면으로 넘어갈 때 계속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여기서 설정을 해서 이게 온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일방주 이 앱은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아까 실험실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화면을 켜주면 강제적으로 이런 앱들도 팝업 화면이나 분할 화면에서도 실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게임을 실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동영상은 가로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폴드 특성상 사용하다가 보면 세로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화면을 돌리면 최적화가 바로 되지만, 이렇게 눌러도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응이 늦거나 계속 이렇게 터치가 늘 경우에는 세로 모드로 실행이 돼서 그 후에 가로 모드로 돌린 경우가, 이런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해결 방법은 게임을 끄고 재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려져 있는 앱 창을 열어서 여러 앱 보기 창을 실행한 후에 다시 게임을 들어가면 바로 터치가 바로바로 먹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로 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앱을 실행을 해서 최근 앱에 열어두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종료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게임에 들어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터치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게임 런처 중에 요 스마트 팝업 알림 창에 설정을 해서 녹화 버튼이나 아니면 설정 안함 아니면 화면 캡처 기능을 바로 알림창을 쓸어내지 않고 바로 이걸 눌러서 녹화 기능이나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여기 설정을 눌러서 여기 보면 이 플로팅 바로가기,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면 플로팅 알림이 생기고, 초창 기본 위치는 오른쪽 하단인데 저는 여기다 옮겨 놓고, 이게 이제 게임별로 상이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게임을 종료했을 때 마지막 종료 시점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남은 이렇게 돼 있고, 명일방주도 여기 이쪽으로 옮겨 놓고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우마무스메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일방주로 가면 아까 위치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 옮기고 싶다 해놓고 다른 게임을 들어갔다가 다시 가면 여기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료 후 게임을 재실행해도 마지막 자기가 갖다 놓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잠금 설정을 하면
배터리 잔량, 그리고 잠금 화면 밝기, 잠금 시에 화면 밝기와 자동 화면 자동 꺼짐. 이건 자동 게임,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 자동 전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자동 했을 때 화면 밝기와 이제 화면 자동 꺼짐을 얼마나 할 거냐, 3분 후에 할 거냐, 2분 후에 할 거냐, 이거는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이 자동 전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자동 전투를 걸어놓고 핸드폰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해 두면 이제 아까 설정한 대로 3분에서 5분 사이에 절전 모드로 진입해서 게임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까지 자동 전투가 이제 절전 모드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다가 제가 다른 작업을 끝내고 핸드폰을 다시 절전 모드 해제를 했을 때 게임별로 상이하지만 최대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까지는 메인 화면으로 어떠한 작업도 없어서 이제 메인 타이틀이나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게임이 튕기지 않고 절전 모드를 해제했을 때 바로 이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별로 상이하고 정확하게 측정해 본 기억은 없지만 한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절전 모드 해제했을 때도 게임이 튕기지 않고 바로 이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폴드 시리즈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을 게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림에서 간략하게 보기와 자세히 보기를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적용할 앱에 거의 모든 앱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고, 또한 고급 설정에서 플로팅 알림으로 버블로만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플로팅으로 해가지고 플로팅에서 앞서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버블 혹은 스마트 팝업 아이콘이 왔을 때, 배지 아이콘이 왔을 때 눌러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가 원하는 앱과 원하지 않는 앱을 이렇게 온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보기로 해놨는데, 여기 게임 앱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큰 화면으로 설정하고 바로 눌렀을 때는, 실행이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최고 프레임, 지금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최고 프레임, 최고 설정으로 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서 실행이 돼서 이 조그만한 스마트 팝업 화면 실행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실행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큰 화면으로 했을 때는 게임별로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 미니어스가 프레임이 깨지더라고요. 60프레임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화면이 안 나오고, 이게 버블 화면에서 이렇게 스마트 팝업 화면에서 실행을 시켜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스마트 팝업에서 큰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는 프레임이 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게임 앱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이동 중에나 뭐 대충 이제 자동 돌려놓고 신경 끄겠다 하면 괜찮지만, 눈에 저처럼 좀 거슬린다 하면 이때는 방법이 없고 실행을 강종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재실행을 해주시면
바로 깨끗하게 프레임 드랍이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를 한번 멀티태스킹을 해보죠. 아까 실행을 해두었기 때문에 패널 엣지를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건 그 붕괴는 기본적으로 앱이 분할 화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화면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이 화면 1번이고 이 위쪽 오른쪽 위쪽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3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앱을 실행하면 4번은 나오지 않고, 만약에 3번으로 하면 3번에 덮어 씌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3번을 닫으면 앞서 실행했던 미니어스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를 눌러서 3번을 눌러서 크게 없애기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미니어스를 돌리고 싶다,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분할 화면으로 놔둬서 이렇게 X를 눌러주시면 그 전에 실행됐던 앱이 다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면 되게 편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자동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굉장히 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점점점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분할하면 3개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할 거냐, 추가를 하려면 여기 앱에 엣지 패널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돌리면 1, 2, 3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또한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멀티태스킹과 더불어서 커버 화면, 전면 화면과 이 펼친 화면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광고에서 보듯이 원신이나, 저는 원신을 플레이하지 않지만 테스트용으로 깔아봤었을 때 원신이나 배그 모바일, 그 다음에 그 붕괴처럼 큰 화면에서 최적화된 게임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이유는 펼친 화면에서 그 게임을 실행했을 때 펼친 화면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닫고 이 전면 화면에서 했을 때는 비율이 해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해상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앱을 재실행하거나 아니면 강종 후 그 펼친 화면에서 다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 전면 커브 닫은 상태에서, 이 전면 또는 커버 화면이라고 불리는데, 커버 화면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붕괴나 크로쿤이나 이렇게 원신이나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으면 플레이할 수 있지만, 이게 워낙 좀 이게 길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형보다는 조금 더 직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폴드4는 이 비율이 조금 더 바형에 가깝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폴드 시리즈가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닫은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을 하고 펼친 화면에서 하면, 펼친 화면에서 실행된 게 아니라 커버 화면에서
실행된 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커버 화면에서 실행을 하고 펼친 화면에서 가면 비율이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스 벌사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일단 붕괴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펼친 화면에서도 커버 화면에서도 일단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플레이 또한 잠깐 해보면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더 힌지 부분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들을 때는 힌지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더 전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붕괴는 60프레임에 전투는 90프레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나와가지고 9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펼쳐보면 소리는 유지되고 이렇게 프레임이 작은 것을 커버 화면에 혹은 전면 화면에 맞춰진 것을 볼 수 있고, 붕괴나 원신, 클래시 오브 클랜, 그 다음에 명예방주 뭐 이런 앱들처럼 기본적으로 펼친 화면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멀티 화면 혹은 이제 커버 화면이나 앱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명시는 설정에서 명시된 게임 앱들은 커버 화면에서 했을 시 이렇게 펼친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커지지가 않고 커버 화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뭐지 해서 이렇게 안내가 나왔는데, 이제 폴드 3까지 오면서 이제 폴드 시리즈 폼팩터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여기서 맨 아래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없이 폴드 1 때는 이게 전체 화면 비율로 하려면 앱을 재실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재실행이 됐는데, 이제 폴드 유저들이 많아진 건지 이제 여기 맨 아래 버튼 크게 확대하기 버튼을 하면 바로 메시지 없이 요즘에는 재실행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죠.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앱을 재실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큰 화면에서 닫아보면 이거는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멀티앱 실행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커버 화면에서 펼친 화면은 되고 펼친 화면에서 커버 화면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설정에서 보면 커버로 치고 보면 이렇게 이 앱은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 있고, 여기도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커버 화면 혹은 전면 화면에서 펼친 화면은 되고, 펼친 화면에서 전면 화면으로는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가장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중에 가장 멀티 화면과 팝업 화면에서 자유로운 벽라망로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보죠. 팝업 화면에서 스마트 팝업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펼쳐보면 바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펼친 화면에서는 이 메뉴바가 이제 위쪽으로 펼친 화면에 최적화 되어 있는데, 커버 화면에서 펼친 화면으로 가면 가끔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아마 삼성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앱별로, 게임 앱이나 이제 기타 앱별로 최적화가 폴드에 비해 폴드의 최적화가 더 좀 덜 된 것 같긴 해서, 아마도 두 쪽 양쪽에 다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하면 이렇게 비율이 맞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람은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앱 중에서 가장 폴드의 그 펼친 화면과 전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게임별 혹은 이제 기타 사용하는 뭐 스타벅스 앱이나 인터넷 앱이나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이제 상이해서 각각 앱별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앱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꽤 최적화가 잘 되어 있게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돌리다가 필요할 때는,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자동 전투를 걸어 놓고 그냥 이런 상태로 들고, 어차피 이어폰을 끼고 다니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도 NFC 태그나 버스카드나 전철을 탈 때 여기에 NFC가 칩이 여기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만 되면 게임이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니어스 또한 이렇게 비율이 약간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맞고, 어쨌든 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커버 화면과 전면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거에 적용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게임을 여러 개 돌려보도록 하죠.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제 60프레임으로 설정해 놓고 최고 성능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버벅대긴 하지만 무리 없이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4개부터는 조금 이제 화면 분할이 하나 둘 셋 넷 있어서 실행은 되긴 하지만 3개까지가 좀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붕괴나 원신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는 큰 화면으로 해놓고 이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무리 없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람이나 뭐 명일방주나 뭐 걸카페건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자동 전투, 무리 없이 자동 전투를 돌아갈 수 있는 게임들을 분할 화면에 놓고 하는 게 가장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멀티태스킹의 강력함을 한번 체험해 보죠. 패치가 된 후부터는 이제 앱을 몇 개를 열어도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놓은 팝업 창으로 열어놓은 애들 중에 병남이 가장 소리가 커가지고 병남 소리도 듣고, 이건 앱에 따라서 다른데 앱을 닫았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게임 앱들도 있고, 반대로 그냥 병남처럼 앱을 이렇게 조그만한 스마트 팝업 화면을 해서 닫아놔도 소리가 계속 여전히 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앱별로 상이하게 병남이나 라스트 오리진 같이 이렇게 앱이 그 팝업 화면에서 전체가 다 아이콘으로, 게임 앱 아이콘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미니어스도 그렇고, 이렇게 명일방주처럼 테두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앱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앱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일단 큰 화면으로 붕괴를 열어놨고 하나씩 열어보죠. 화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터치가 조금 더 용이하게 이렇게 바뀐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눌러주면 다시 조그맣게 해주고, 그래서 명방도 강제적으로 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버벅거리긴 하지만 여러 개를 열면 당연하게도 컴퓨터만큼 풀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대탑보다는 조금 버벅거릴지언정 이게 돌아가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한번 돌려놔보죠. 각 앱별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팝업 화면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플로팅, 녹화.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붕괴 포함해서 5개까지 게임을 돌릴 수 있지만, 이제 여러 한 3년 이상 폴드 시리즈를 사용해 본 결과
그냥 3개 이렇게 게임을 3개 정도 돌리는 게 가장 무난하고, 예, 화면도 이렇게 옮기기도 쉽더라고요. 네, 3개를 돌리면 가장 무난하게 버벅임도 없고, 모든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해놔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게임 3개까지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파이널 기어 같은 경우에는 큰 화면으로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엣지 패널에서 병람이나 뭐 여러가지 기타 게임을 돌려서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분할 화면으로 열었다 이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널 기어는 무조건 재실행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가지 앱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오직 파이널 기어만 이렇게 분할 멀티태스킹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재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그맣게 화면으로 해도 무조건 이렇게 또 재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실행이 또 됐고, 그 다음에 가로 화면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인물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큰 화면으로 하면 큰 화면으로 바꿔도 앱을 자체적으로 앱에서 재실행이 되면서 재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꺼지기도 해요. 파이널 기어 같은 경우에는. 얘만 그렇고 다른 앱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재실행을 해야 게임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